9평이죠? 9평 과학 지문입니다. 오답률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마지막 문제, 그죠? 예, 마지막 문제가 제일 높았어요. 자, 일단은 지문 독해부터 좀 들어가 볼게. 자, 첫 단락을 가. 두 번째 나. 세 번째를 다라고 하고, 일단 다단락까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라단락하고, 자, 다섯 번째 마단락까지 한번 봅니다. 자, 첫 문장 보세요. 라단락 첫 문장 보면, 생활 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물질을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한다. 자, 일단 화제는 뭐야? 요 녀석이죠. 항미생물 화학제에 대해서 설명했어. 근데 얘는 어디에 쓴대? 병원체 수를 억제하고 플러스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애지. 그렇죠? 그럼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얘를 가지고 병원체의 수를 어떻게 억제하고 어떻게 전염병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원리나 과정이 나오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단락 첫 문장 봐. 항미생물 화학제 중 멸균제야. 자, 그러면 화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자, 화제는 지금 변함이 없고 이거 중 멸균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 자, 첫 문장 봤더니 요 녀석 중 이 기억이라는 애가 모든 뭐라고? 병원체를 파괴. 이 병원체 파괴가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는 것과 관련된 거지. 그렇지. 그 기능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라단락 가볼게요. 자, 라단락의, 자, 이제 책으로 보세요. 라단락 첫 문장 보자.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는까지 끊어. 여기까지 화제죠. 자, 뭐냐면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는 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작용 기제? 이게 뭔지 모르겠지, 그지? 작용 기제가 뭔데? 자,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마저 읽어봐.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방식이 한계가 아닌가 보다. 줄거.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 줄거. 그걸 대문자 A라고 적어요. A와 그 뒤에 따로 줄거.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 줄거. 대문자 B. 방식이 두 가지가 있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자, A와 B로 나눌 수 있지만이야. 뒤에 보자.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 뭐라고? 두 기제가 함께 작용. 많은 경우는 일단 작용 기제가 A하고 B인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A하고 B를 같이 작용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라는 것은 당연히 병원체 수가 많은 경우 정도가 되겠죠. 자, 일단은 작용 기제라는 것은 분명한 건 A하고 B를 봤더니 A가 병원체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법, B는 병원체 내부에서 기능을 저해시키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과 관련된 게 작용 기제야. 그죠? 그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마단락 가봐. 자, 마단락 읽어보자. 첫 문장 보세요. 병원체의, 자, 줄거봐. 처음부터.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 줄거봐.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 줄궜어? 이게 뭐야? 대문자 A지. 일단 대문자 A가 병원체를 설명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끊어. A 갖고 충분하지 않아. 그 뒤에 읽어봐.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 줄거. 내부로 침투하면 줄거. 이건 뭐야? 대문자 B죠. 대문자 B가 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무엇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대문자 B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앞에서 뭐가 나왔겠어? 대문자 A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단락을 가. 자, 첫 단락 갔더니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병원체가 뭔지 모르잖아. 병원체, 이게 뭐래?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병원체래. 그러니까 병의 근원 정도가 되겠죠. 병원이. 그치?
병의 근원이 되는 개체인데 그건 당연히 질병을 유발하는 개체가 될 겁니다. 자, 그것은 뭐가 있대요? 진균,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대. 종류를 일단 얘기했어. 그리고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한 거 보니까 지금 뭐에 대한 설명? 세포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건 지질을 주성분으로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세균과 진균은 어허, 뒤에는 바이러스의 표면은 어허 나눴지 뭐. 세균과 진균하고 바이러스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 자,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에 대한 먼저 설명하고 2번에 대한 설명 들어가지. 그리고 좀 읽어볼까요?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 바이러스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 차이가 지금 뭐야? 2번의 핵심은 뭐야? 얘지. 그렇지? 얘는 뭐야? 세포막이라는 애가 있는 거지. 그렇지? 얘는 캡시드가 있는 거고 차이가 있어. 그 다음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을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다. 한편 진균과 세균 일부는 다른 병원체에 비해 이런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진균과 세균은 어때? 저항성이 크지. 그러니까 얘네는 없애기가 어렵겠죠.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을 없앨 수 있는 이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는 이 화학제를 소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화학제에 대한 설명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해돼? 얘는 뭐야? 배경정보일 뿐이야. 별거 없어. 배경정보 소개하고 항미생물 화학제, 얘를 억제하고 얘를 예방할 수 있는 애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침투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혹시 이 얘기 들어봤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 얘기는 계속 안 나오지 뒤에. 대신 용어가 바뀌어서 나와. 어떻게? 자, 뭐라고 나냐면 살균 또는 방역 효과가 커진다. 이런 말로 지금 대신해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볼까요? 항미생물 화학제 설명했어. 자, 이런 효과가 있는 애야.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적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어.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살균 효과가 참 광범위하게 있는데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자, 이거 읽는 순간 필자는 뭘 강조하는 거야? 앞에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뭐야?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야. 이게 안내 문장이거든? 근데 이 안내 문장이 표면적으로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다고 그랬지? 구조 성분이 다 달라. 그래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 다르다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병원체 종류에 따른 살균 효과가 다른 무엇에 대해서 나온다? 항미생물 화학제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사실 예측을 해야 돼요. 자, 조금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병원체 종류에 맞는 항미생물 화학제를 소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그 내용이 뒤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부터? 그래서 멸균제부터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멸균제는 일단 뭐야?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해. 그런데 니은의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켜. 차이가 뭐야? 둘의 차이. 얘는 포자를 포함하고 얘는 포자를 제외한다지.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계속 읽어봐. 감염방지제 중 독성이 약한 애가 있어. 그래서 사람의 피부나 상처에 소독의 사용이 가능한 애가 있는데 그게 누구야? 디귿의 소독제야. 대신 소독제는 어디에 포함돼?
감염 방지제 중이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그치? 니은에 포함되는 애인데 독성이 약해서 여기에 적절하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뭐야? 바로 항미생물 화학제인데 그의 다른 효과를 가진, 그지? 병원체 종류에 따라서 알맞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항미생물 화학제를 지금 각각 소개하는 거야. 소개하다가 계속 읽어봐.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독제라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주의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일단 사람의 세포막도 뭘로 이루어졌대?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호흡기, 눈 같은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라. 그래서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서 사용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그랬죠. 따라서. 결론이지.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야. 이 글이 상당히 부드럽게 써진 글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안내해줬죠. 안내해준 내용을 쭉 서술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두 개의 결론을 또 이걸 가지고 또 결론 끌어냈지. 아주 자연스럽게 써진 글입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달락으로 이제 네 번째 라달락 가볼게. 작용기제 A, B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A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자, 라입니다. 라달라카. 이제 뭐 나온다고? 항미생물의 작용 기제는 크게 이게 A였죠? 이게 B였지. 그지? 그런데 많은 경우는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 그래서 A 또는 A 플러스 B를 사용한다.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까지가 화제잖아. 그치? 이 화제도 줄여볼까? 자, 뭐에 대해서 나온 거야?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이니까 그냥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알코올 화합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자,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우리가 뭐 읽고 있어? 우리가 뭐가 나올 것이다 예측했지? AG.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뭘로 해석해야 돼?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킨다.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킨다. 녹여버리는 거지. 단백질을 변성시켜 병원성 세균에는 세포벽을 약화. 그치? 이게 다 뭔데? A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표면을 손상시키는 내용들이야. 계속 볼까? 또한 플러스 안 끝났어.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의 효과가 크대. 자, 일단 핵심이 뭐야? 지질 피막이 있는 애한테 효과가 크다 이거지. 없는 애들보다. 이게 알코올 화합물 계속 이어지는 거야.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얘만으로도, 자, 보여?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라고. 이게 A인 거죠. 손상시킨대잖아. 그치? A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자, 기능 가진 이것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위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봐. 색깔 바꿀게.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 이제는 뭐야? 얘하고 상관없는 거야. 아까는 분명히 뭐였어? 지질 피막이 있는 이한테 강한 요 녀석 얘기하고 있었지. 그치? 근데 얘하고 상관없이, 자, 상관없는 뭐가 있어? 이러한 이제 산화제가 나오는 거야. 산화제. 산화제가 널리 사용돼. 산화제도 지금 봐. 이런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자, 표면 구조 보여? 자, 표면 구조. 표면 구조는 이런 캡시드의 손상, 이것도 뭐야? A지. 그치? 표면 구조의 껍데기 구조를 캡시드를 손상시킨다잖아. 표면을 손상시킨다잖아. A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치?
그래서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이해됐어요? A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한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그럼 뭐냐면 요 녀석은 바로 뭐겠어? 정확히 얘기해볼까? 이 A-1번이고 그치? 요 녀석은 뭐겠어? A-2번이 되겠지. 즉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의 작용 기제 첫 번째가 알코올 화합물, 두 번째가 산화제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걸 설명한 겁니다. A와 B, A1번과 A2번, 즉 A에 대한 첫 번째 방식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B가 나오겠지. 자, 올려볼게.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눠서 섞는 네. 그 한 방식을, A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 화학제죠. 두 가지 화학제로 나눠서 설명한 거지. 오케이? 응. 그 다음에, 마달라 가봐. 자, 이제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 A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뭘 쓴다고? 내부로 침투하면서 B가 되면서 살균 효과가 증가해. 이제 B 설명할 거라고. 알킬 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는 거야. 그치? 그게 누구하고 누구 있어? 얘하고 얘가 있지. 그렇지? 자, 일단은 같이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글루타르 알데히드와 같은 알킬 화제. 하나부터. 첫 번째 거다 나오네. 알킬 화제에 대한 설명 나오죠. 자, 이것은 B-1이겠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이렇게 해서 교란한다. 산화제인 하이포 어쩌고저쩌고는 자, 산화제 또 나왔어. 여기 산화제 이거죠. 두 개 나눈 거야, 얘를. 나눈 거구나. B-1이고 얘는 B-2가 되는 거죠. 병원체 내에서 봐.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을 산화시켜서 이렇게 병원체를 죽인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핵심이 지금 뭐냐면 앞에서 보니까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거죠. 그죠? 단백질을 지금 변성시켜서 이렇게 해서 교란시키고 그다음에 얘는 병원 내 불특정한 단백질을 산화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기능을 억제시켜서 죽인다라는 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B-1과 B-2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이게 다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했을 때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이겠죠. 그렇지? B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무리.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보자. 자, 1번 문제 보세요.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어떤 게 정답이에요? 1번입니다. 1번은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죠.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킬까? 자, 이게 사람을 감염시키는 작용기제가 무엇인지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1번은 없고요. 반면에 자, 2번 선지는 네 번째 라달락에 적어놔. 혹시 이 문제 틀린 사람은 3번 선지는 첫 단락에서 자, 4번 선지는 네 번째 단락에서 자, 5번 선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해 두시고 다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알겠지?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해라고 그랬으니까 추론 문제인데 정답이 이건 뭐야? 이건 독해가 되면 사실은 보이는 애거든요. 답이 2번이야. 자, 2번 봐.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끊어. 자,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끊어. 자, 병원체 내부가 아니라 끊어봐.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자, 하이포염소산 소듐이 뭐야? 산화제죠. 그렇지. 여기 봐봐. 산화제인 여기 나오죠. 하이포염소산 소듐 나오지. 물론 얘가 또 어디서도 나왔어. 네 번째 라달락 A 부분에서도 A-2도 나왔죠. 그렇지. A-2에서는 표면 구조인 캡시드를 손상시킨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건 맞아. 그죠? A-2는 맞는데 지금 B-2에 산해져 있죠. 요 녀석은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그렇지. 병원체 내에서라는 말 집어넣었잖아. 내에서 이 단백질을 산화시킨다고 그랬죠. 근데 2번처럼 내부가 아니라 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 요 말 때문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걸 없애야 되고요. 자, 거기도 선제지 적어. 1번 선지는 네 번째 라달락에서, 자, 3번 선지도 가달락에서, 4번 마달락에서 찾아보시고, 5번도 네 번째 라달락에서 찾아보세요. 알겠죠? 확인해 보시고. 나에 나온 하이포역학산 소금은 네. 왜 관련이 없다고? 어떤 거요? 이거 2번. 2번? 네. 그러니까 내부가 아니라를 지워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여기서는 병원체 내에서 지금 이런 현상을 벌여지고 있잖아. 근데 앞에서는 단백질이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 다른. 아니요. 단백질하고 관련이 있죠. 캡시드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A-2는 캡시드를 손상시킨다고 그랬어. 표면에서. 캡시드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서 단백질을 파괴시키는 역할은 맞아.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내에서도 파괴시키죠. 그치? 그러니까 2번에서 내부가 아니라라는 말을 빼줘야 되는 거야. 내부랑 내부지. 그렇죠. 둘 다 가능한 거냐. 됐지?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척. 3번 가봐. 기역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역부터 디귿은 기역은 멸균제, 니은은 감염 방지제, 디귿은 소독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3번이 적절한 건데요. 자, 이건 뭐냐면 3번 읽어봐. 니은과 디귿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건 어디에서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냐면 두 번째 단락이었죠? 두 번째 단락 여기서. 그지?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같지 않아. 그래서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설명한 거였죠. 그렇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세 개의 다 관계는 이것이 다 적용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독해가 되면 얘는 쉽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어? 자, 해서 답이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좀 잡아볼까? 자, 1번 선지 봐봐. 1번 선지. 자, 3번의 1번 선지. 자, 뒷부분에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 줄거봐.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기역, 니은 모두가 아니고 뭐만 해당되는 거였어? 기역만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도 봐. 뒷부분. 사람의 상처 소독에 적용이 가능 줄거. 얘는 누구만 해당되는 거였어? 디귿만 가능했고. 4번 봐. 기역은 니은과 달리. 자, 그럼 기역에만 해당되는 거야.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가 아니고 있고로 바꿔. 있고.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있죠. 있다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상 없어. 5번은 니은은 디귿과 달리가 아니고 뭘로 바꿔? 모두로 바꿔야 돼. 모두. 왜냐? 읽어봐. 인체 해로움으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타서 안 된다. 일단은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일단 디귿을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그렇지? 하지만 기역하고 니은은 당연히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였지. 이해돼? 기역하고 니은 말고 디귿만 따로 빼서 뭐라고 얘기했어? 디귿만 따로 빼서 상처 같은데 소독할 때 쓰긴 하는데 하지만 요 녀석도 독성이 약하긴 하지만 조심해라 그랬잖아. 점막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5번은 니은, 디귿 모두라고 해야 됩니다. 모두. 4번에 네. 기억은 그냥 모든 병원체를 파괴시킨다고 했으니까 4번이 애초에 그냥 없다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다 모든 병원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 했잖아요. 기억이랑. 그러면 4번은 사멸시킬 수 없다. 이 말이 애초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맞지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 넘어갈게요. 요 녀석이, 자, 이건 칠판 보고 풉시다. 3번에 5번에 인체 해놓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A에서 네. 3번에 5번? 네, 어. 지지를 용해시키는 것 때문에 어. 둘 다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지를 이용해? 그러니까 기억이란 어. 이유를 전제적으로 생각해서 모두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디냐면 세 번째 다달라가 봐봐. 세 번째 다달락에서 그 디귿의 소독제 뒤에를 읽어봐. 디귿의 소독제 밑줄친 뒤에 다음 문장 읽어봐.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가 있지. 그래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랬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독제가 독성이 약할지언정 조심하라 그랬지. 근데 독성이 강한 나머지 감염 방지제는 더더욱 그렇겠지. 그렇지. 이게 전제가 됐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4번을 보세요. 자, 얘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금 실험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일단 알코올 화합물 A라고 나왔어. 그지? 자, 여기 잠깐 볼게. 알코올 화합물 A. 자, 이게 아까 우리 지문에서 따르면 A 다시 1번이었니? 그죠? A 다시 1번이었죠. 알코올 화합물. 네 번째 라달락에서. 라달락이 맞나? 예, 라달락이 A 다시 1이었죠. 자, 그게 A입니다, 지금. 그지? 자, 그런데 알코올 화합물 A는 지문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애한테 방역 효과가 크다고 그랬어? 어떤 애한테? 그렇지. 지질 표면이 있는 애한테 방역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떤 기능이 좋은 거야? 여기서 나오는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큰 거죠. 이해돼? 따라서 얘는 일단 지질 손상 기능이 큽니다. 그렇죠? 크고요. 자, 그런데 또 이제 한번 잘 봐봐. 이 결과에서 보면요. A, B가 있고요. 뭐 C도 있고 D도 나와. 그지? 즉 기준 A를 지금 변환시킨 애들이잖아. 변환시켰을 때 어떤 애들을 추가했냐면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하던가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을 강화하던가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하던가. 그지? 지질 손상 기능, 캡시드 손상 기능으로 나눠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러면 A, B, C, D. 자, 여기다 정리해 볼게. 일단은 항미생물 화학제. 자, 일단 화학제부터 그 중에서 알코올 화합물이죠. 화합물이 지금 A, B, 그 다음 C, D가 있는데 A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무슨 기능? 지질 손상 기능. 자, 두 번째는 무슨 기능? 캡시드 손상 기능. 자, 기능이 어떻게 됐나 보자. 자, A라는 녀석은 원래 여러분 지질 손상 기능이 강하지. 그렇죠. 그래서 지질 손상 기능은 A는 강합니다. 반면에 캡시드 손상 기능은 있어 없어? 없어. 캡시드 손상 기능은 A-2가 갖고 있는 애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약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바꿔볼게. B에서 지금 B를 어떻게 얻었냐면 A에서 지질 손상 기능을 약화시켰어. 자, 그럼 일단 A부터 적어. B는 A가 강하고 약도까지 적고 뭐만 했다고?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시켰어. 얘를 약화시켰어. 그럼 얘를 뭘로 바꿔? 이렇게 약으로 바꾸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C는 어떻게 얻었나 봐. C는 봐. A에서 캡시드 기능을 강화. A 그대로 적어. A가 강.
약이지. 그 중에서 캡시드 기능을 강화. 그럼 얘로 뭐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뀐 거지. 자,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얻었나? D를 보면 B에서 캡시드 기능을 강화. 자, D는 B에서니까 B를 그대로 적어야 돼. B가 양약이죠. 그지? 양약에서 뭘 강화? 캡시드 기능을 강화. 이렇게 되겠다. 맞아? 그리고 선택지를 봤더니 요 내용만 나온 게 아니고 뭐도 나와? 인체에 대한 안정성 여부도 나오고 있지. 그치? 인체에 대한 안정성 여부는 어떻게 따져야 돼? 세 번째 다단락 봐봐. 세 번째 다단락에 네 번째 줄. 아까 우리 소독제 읽은 다음부터 뭐?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졌지. 보여? 자, 다시 사람의 세포막. 이것도 뭘로? 지질 성분이야. 자, 지질 손상 기능이 강하면 지질 손상 기능이 강할수록 그러면 사람 인체에 대한 안정성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왜?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이 이루어졌대잖아. 그치? 만약에 지질 손상 기능이 강하면 당연히 사람에 대한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떨어지는 거야. 이게 돼? 자,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정리해볼까? 이것이 강하면 인체의 안정성 낮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이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따지면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에요. 자, 왜일까요? 3번 봐봐. C는 B에 비해. 자, C하고 B를 비교하는 거야. 자, 여기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보자. C는 B를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크고, 끊어봐. 자, 이것까진 맞죠? C는 B에 비해. 자, C하고 B 봐봐. 지질 피막이 있는, 자, 둘 중에 누가 강해? 지질 피막, 조절 손상 기능이. 얘가 강하지? 그러니까 C라는 애가, 자,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강해. 그죠? 방역 효과가 커. 이해돼요? 방역 효과가 크고. 자,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봐. 이거 봐봐. 얘가 강하면 인체에 대한 안정성 어떻다고 그랬어? 낮다고 그랬지. 그렇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같다? 사실은, 자, 생각해봐. 이거 사실 안 따져도 돼. 이 문제는. 3번 선지 자체만 읽어도 오류야. 자체만 읽어도. 봐.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크다라는 것은 지질 피막, 즉 지질 손상 기능이 C가 B보다 강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미 이게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 인체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서로 다르겠지. 그치? 다른데 얘는 뭐야? 같다라고 얘기해버리고 있잖아. 이해돼? 누가 높다, 누가 낮다라고 표현됐다면 그러면 그때 따져봐야겠죠. 근데 같다라고 얘기한 자체는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거기 2번도 잠깐 봐봐. 2번 선지. 거기에는 중간에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가 나와요. 그죠? 2번 읽어볼게.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크고, 가로로 묶어봐. 지질 피막이 없는 세모가고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여기 없는 그랬어? 방역 효과가 크다. 자, 얘는 지금 무슨 기능이 강하다는 얘기야, 얘는. 지질 피막이 없는 애한테 강한 게 아까 뭐였어? 이게 지질 손상 기능이 강한 게 아니고 캡시드 손상 기능이 강한 거죠. 얘는 기능이 강하고 라는 말과 같은 거야. 자, 그리고 자,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같다. 그렇죠. 인체에 대한 안정성 여부는 지금 C하고 A니까
그죠? C하고 A인데 이 두 개 비교할 때 둘 다 강이지. 그치? 강이니까 같은 거지. 안정성 정도는. 이해돼? 대신 나눠서 얘기하면 둘 다 안정성이 높아 낮아. 낮은 거지, 둘 다. 이게 강이라면 인체 안정성은 낮은 거니까. 이해됐어? 지금 너희들이 정리가 안 됐다면 뭐가 정리가 안 된 거냐면 봐. 일단 요거. 인간의 세포막은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지질 손상 기능이 강하다면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떨어진다. 이걸 먼저 정리해 놔야 돼. 그래야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지문에서 알코올 화합물을 얘기했던 A를 얘기했던 네 번째 라달락 지문에서 거기에서 지질 피막이 있는 애한테 강하고 그리고 지질 피막이 없는 애한테는 캡시드 손상 기능이 있는 그 A-2번을 지금 구분해야 돼. 알겠죠? 그것을 먼저 개념을 구분하고 얘를 적용시키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피막이 없으면 네. 피막이 없는 애는 봐. 캡시드 손상 기능이 강하다는 게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봐봐. 어디냐면 네 번째 라달락 가봐. 네 번째 라달락 지문에 있는 정보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라달락의 정보가 지금 뭐야? A-1하고 A-2를 봐봐. A-2가 지금 어떤 특징이었어? A-2 바로 전 같은 줄에 뭐라고 했어?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어?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지. 그러니까 비질 피막이 없는 애한테 강한 애가 지금 A-2 산화제고 그리고 그게 캡시드 기능을 손상시킨다고 얘기했잖아. 알겠어? 그래서 요 내용하고 지금 그 내용을 여기서는 캡시드 기능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추가해버렸다고 그랬잖아. 이해돼? 추가해버리는 순간 이 알코올 화합물이 뭘로 바뀌는 거야? 지금 이제 산화제의 기능까지 같이 갖고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예. 지질 피막에 관계 없으니까 네. 없는 바이러스인데 C는 캡시드를 강화해가지고 캡시드 기능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그렇게 연결시켜야 돼. 여기서 가정을 해버린 거야, 그렇게. 그러면 캡시드 손상 기능이 강하고라는 거는 그냥 C는 A에 비해 어차피 강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예. 따지면 되죠. 이 표를 보고. 그대로. 지질 피막과 관련 없으니까. 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잠깐 휴식합니다. 휴식했다가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질문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잠깐 쉬세요. 휴식해. 야, 어려운 질문을 좀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연습해야 돼. 다 적어놨어? 이해가 완벽하게 한 번에 가지 않을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질문들인데 다시 정리해놓고 다시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세요.